오줌 지리는 공포수다 방송 오므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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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죠? 네, 많이 추워졌네요. 네. 전 감기에 걸렸어요 지금. 아, 감기요? 네. 멀찍이 떨어져서 네. 앉았으면 좀 좋겠어요. 따뜻한 거 지금 먹고 있는데 네. 아까까지만 해도 계속 기침해서 좀 걱정했거든요. 지금 안 나오네요 그래도. 아프면 안 돼요. 괜찮으세요? 컨디션? 저는 네. 몸이 지금 되게 아파요. 네. 좀 떨어져 계세요 저한테. 약간 몸살 난 것처럼 온몸에 근육이 아프다고 해야 되나 뼈가 아프다고 해야 되나. 거기다 제가 어제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깨가 딱 넘어지는데 순간 이제 어렸을 때 배웠던 유도 낙법이 기억이 난 거.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왼쪽으로 탁 치면서 넘어졌는데 어깨가 너무 옛날에 배운 거라 그런지 몰라도 어깨가 빠졌어. 빠졌다고요 어깨가? 그러니까 거의 빠지듯이 확 접혔어요. 이걸 딱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왼쪽 어깨가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아프네요 많이. 파스. 네. 좋은 파스 쓰시고. 좋은 파스 같진 않아요. PPL은 아니죠? 네. 언급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요즘 다시 가위를 눌리기 시작했어요. 뭐 네. 반가움과 걱정스러움이 네. 동시에 나왔어요 지금. 근데 좀 심하게 눌려가지고 요즘 계속 자다가 막 소리를 치거든요. 일어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일어나는 그런 건가요? 네, 요즘 그래요. 제가 그런 적은 없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는데 이번에 천안 가서도 소리를 지른 거예요. 제가 새벽에 엄청 막 비명을 질러가지고 엄마 아빠가 새벽에 다 나와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저를 확인하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요즘 다시 가위를 조금 심하게 눌려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조금 심하게 눌리고 좀 경험해보지 않았던 스타일로 눌려가지고 요즘에는 또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살짝 들었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지금 눈은 걱정하고 있는데 기대돼. 입은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 사람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지금. 네. 오늘은 저희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는 걸로 네.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연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사연이 저희가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제 네. 한 명씩 사연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네. 오늘은 사연을 어느 부분부터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할게요. 제일 긴 거 보내드렸잖아요. 이게 제일 긴 거예요? 네. 사연 되게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참고로 엄지님이 네. 저희 지금 방송 직전에 사연을 저희한테 전달해 주셔서 진짜 생으로 읽는 겁니다. 예. 네. 그래야지 더 리얼하잖아요. 바로 저희가 처음 보는 글을 읽고 지금 사연 네. 소개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감안해서 네. 좀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그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네. 보내신 분은 파란 문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므라 여러분. 오늘은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일단 저희 가족, 특히나 저는 귀신을 안 믿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나 미스테리 관련된 이야기 자체는 매우 좋아합니다만 실제로 저게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많이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귀신을 일단 안 믿고 보는 편으로 생활 중에 귀신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은 그냥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내드리는 저의 사연은 조금 제가 봐도 기묘한 경험이라서 보내봅니다. 2017년인지 2016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2015년 이후의 경험입니다. 그날은 설날이었고요. 늘 모든 가족이 모일 때에는 저희 집에 모이는지라 설날에도 모두가 모였습니다. 초저녁보다는 조금 지났던 시간으로 기억합니다. 밖은 어둡기는 하지만 대부분 모든 것이 보일 정도였고요. 그런 시간이 되다 보니
친척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집에는 몇 명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하고 있었고 친척 언니들은 작년쯤 태어난 아기와 놀고 있었으며 어르신분들은 여러 수다를 떨고 계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할머니를 차에 태우고 데려다 드리기 위해 운전 중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음식들을 정리한 뒤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봉투를 들고 나가셨습니다. 얼마 후 어머니는 큰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들어오셨고 중문도 제대로 열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에 저나 친척들은 모두 놀라서 어머니를 쳐다봤으나 어머니는 저희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보지도 않고 그대로 일어나서 급하게 달려가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경비실에 전화를 걸기 위해서였죠. 일단 저희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곳의 구조를 설명해 드린다면 음식물 쓰레기 및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몇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은 눈이나 비를 막기 위해서인지 지붕이 있고요. 지붕 쪽엔 센서가 달려 있어서 어두워지면 빛을 쏴내리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불은 색이 없는 그저 백색 등이었습니다. 그렇게 초저녁쯤 모든 물체가 보이기는 하지만 지붕으로 가려져서 쓰레기통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어머니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다가가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이 없었던 때였는데 센서로 인해서 불이 켜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셨습니다만 잠깐 시선을 옆으로 옮기셨다고 하더군요. 별 이유도 없고 자연스럽게 본 일이었으나 그곳엔 어린 여자아이가 쓰레기통들을 기준으로 오른쪽 구석에 최대한 쭈그려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여자아이를 보니 고개를 숙였던 아이가 얼굴을 쓱 올려 어머니를 바라봤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몸이 파랬습니다. 옷은 굉장히 형편없는 옷으로 천조가리 보이는 그런 긴팔과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설날, 그날만 해도 길바닥에 눈이 어느 정도 얼어있던 날입니다. 일단 구석에 아이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던 어머니는 엄청 놀랐지만 그러한 상태로 자신을 쳐다보니까 점점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서둘러 저희 집으로 달려온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머니의 무릎엔 달려오면서 몇 번 주저앉아서 까진 상처들이 많이 있어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일단 어머니가 인터폰으로 경비실에 전화하신 후에 친척들과 함께 치료를 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그곳에 어린 여자아이가 있으니까 빨리 집에 들여보내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도 귀신인지 사람인지 모릅니다. 경비 아저씨가 가셨을 때에는 그 아이가 없다고 하더군요. 단 몇 분 사이에. 그때의 저나 아버지는 엄마가 헛것을 봤다며 놀리곤 했으나 아동학대와 관련된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잠깐 생각하게 되더군요. 푸른 빛은 귀신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만약 사람이었다면 그 추위에 반바지에 맨발로 얼마나 그곳에서 떨고 있었길래 창백해져 있던 것일지. 그 시간까지 아이를 내보낸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신발 없이 내보내는지. 솔직히 귀신이든 인간이든 두 가능성 모두 열어두고 싶지 않네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냥 귀신이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그렇죠. 예. 애기가 맨발에 막 천조가리만 입고 있었는데 빙판길이었잖아요. 또 추워서. 그건 아니지. 그게 진짜 사람이었으면 그 애가. 아니 귀신이라도 안타깝네요. 혹시나 또 귀신은 또 자기가 뭐 죽은 네, 모습 그 그대로 장소. 네, 있다고 하니까 그 상태로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네. 이래나 저래나 어린아이 귀신이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는 좀 마음이 안 좋네요. 그러게요. 어린아이가 자꾸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왜 거기 어린아이 귀신 있나요? 왜 네? 저를 자꾸 쳐다보세요? 진행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귀신 보는 줄 알고. 네. 귀신은 아까부터 여기 있었어요. 제 옆에요? 네. 진짜요? 나 요새 보이잖아. 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지난번에 누렁이 보고 나서부터요. 좀 이상해요. 누렁이 보고 나서부터? 네. 발? 누렁이 발 보고 나서부터 나 요새 발만 보여요. 발만 보여 나. 발 패티시 이런 거 있는 거 아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지금 우리 방송은 굉장히 건전한 방송이에요.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말을 해주시네. 탄산이 많이 컸네. 네. 아니면 약간 저희가 방송을 해서
귀신들이 지금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나 요즘에도 착각을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전철에서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 어깨에 순간 발이 보인 거예요. 뭐지? 나도 깜짝 놀랐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발이 웃겨요. 무슨 발이었어요? 그냥 맨발이 어깨 위에 그냥 하얀 맨발이 딱 서 있다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발이 어깨 위에 딱 두 발이 두 발이 예, 한쪽 어깨에. 있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 순간. 이게 이제 귀신을 보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지금 발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필? 나중엔 이제 전체가 보이겠죠. 근데 머리부터 보이면 미치겠다 진짜. 진짜 무섭겠다. 근데 발이면 귀엽지 않아요? 아니에요. 발도 발 나름이지. 아, 나 누렁이 발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누렁이 발은 좀 그거는 진짜 안 무서웠는데 사람 네. 발이면 무섭죠. 요전번에 발은 순간 벙쪘어요. 하고서는 순간 한 몇 초 정도 멈칫했다가 소름이 너무 순간이지만 되게 선명한 느낌이었어요. 되게 힘줄 같은 것도 본 것 같고 발등에. 아니 남자 발이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딘가에 심취해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그게 자꾸 이제 그쪽으로 자꾸 보인다고. 보이잖아요. 왜 뭐 처음에 뭐 당구 같은 걸 처음에 배우는 사람은 네. 밥상이 막 당구 맞아. 그대로 보이고 각이 아. 보이지. 젓가락으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어. 맞아. 골프도 마찬가지고 맞아, 하나에 맞아. 어디 거의 심취해 있으면 음.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게 그런 아닐까? 게 아닐까. 발에. 아니, 너무 오므라에 심취해 계셔서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닐까. 제가 요새 최근에 무좀약을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무좀은 없는데 무좀약을 신경 쓰고 있어요. 무좀약을 요즘 디자인하시나 봐요. 네, 그걸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설득력 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무좀약 패키지 디자인에 개발 있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누렁이 발. 누렁이 발이. 되게 신박한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강아지한테 뿌리면 어떡해요? 강아지 발에. 우리 강아지 발에서 냄새 나요. 그래서 그거 뿌리면 어떡해? 개도 뿌려도 된다고. 개 사람 같이 개. 쓸 수 있다고. 진짜 그런 거 되나? 모르겠네요. 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사연은 엄지님이 한번 제가요? 해주세요. 네. 네. 제가 너무 뭐랄까 이거는 이제 앞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귀여워서 네.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려볼게요. 네. 저 혹시 오무라 방송 사연 보낼 곳 맞나요? 제가 매일 보내는 건 처음이라서 혹시 다른 분이 보셨으면 그냥 잘못 보냈구나 하고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某某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제 사연 중 2개는 현재 절교한 제 친구 이야기예요. 그리고 1개는 저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아주 무서운 이야기고요. 그럼 사연 시작할게요. 너무 귀여워요. 중학생 친구가 진짜 귀엽다. 네, 귀엽네요. 여기 방송 사연 보낼 것 맞냐? 광주에 있는 가까이 살면 형이 뭐 떡볶이라도 요새 중학생은 떡볶이 안 먹나요? 뭐 좋아하죠? 요즘 엽떡 좋아해요. 엽떡 네, 그냥- 엽떡이라도 사줄 텐데. 그냥 떡볶이 안 먹어요. 엽떡. 그래? 네, 엽떡 먹습니다. 네. 혹시나 형이랑 마주치게 되면 아는 척 해줘요. 그러면 제가 피자 사줄게요. 네. 그러면은 이 친구의 그 사연을 소개해 드려볼게요. 우선 절교한 제 친구를 민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본명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사연 시작할게요. 민영이의 시골은 전라도 강진이에요. 민영이는 오늘 명절 맞이로 시골인 강진으로 내려갔어요. 짐을 풀고 시골길을 걷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옆을 보니 물 웅덩이 위에 웬 하얀 무엇인가가 비정상적으로 구불구불 움직였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려고 할 때 민영이의 아버지께서 민영이를 부르셨어요. 민영이는 시골집으로 들어가고 아무 피해 없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3달 후 저에게 갑자기 명절 때 있었던 일을 말해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쿠네쿠네라고 해요. 그것은 시골에 있는 논밭 물 웅덩이에 나타나며 그 형체를 본 사람은 미쳐버리거나 심하면 쿠네쿠네로 변한다고 하네요. 네, 첫 번째 사연이었어요.
짤막하지만 그 우리 전에 한번 쿠네쿠네 네, 소개해드린 적 있잖아요. 네. 네. 진짜 한국에 왔나 봐요. 그리고 밭 하니까 네. 저희 아빠가 얘기해 주신 네네. 밭 주변에 원래 맞아, 귀신이 맞아. 많이 나오거나 이런 게 네. 많이 출몰하나 봐요. 아무래도 생명을 싹 틔우는 기운이 있는 곳이잖아요. 제 네.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거기에 기운 자체가 네. 일반적이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판타지 같나요? 엄지님의 목소리는 귀엽지 않은데 네. 이 메일 보내주신 어투가 상당히 귀엽네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사연 연달아서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두 번째 사연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2달쯤 전에 그 친구가 이상한 일을 겪었어요. 아까 그 친구예요. 민영이. 민영이는 자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기 위해 부엌으로 갔는데 거실에 뭔가 파란 것이 집안을 둘러보다가 민영이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래서 민영이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세수를 하고 나가니 그 파란 것은 사라졌어요. 근데 민영이가 잠에서 깼을 땐 오전 2시였는데 파란 것이 사라지니 새벽 4시였어요. 파란 것이 뭘까요? 스머프? 근데 이게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잠에서 깼을 때 오전 2시였어요. 네. 2시에 물 먹으려고 나갔는데 파란 것을 봤죠. 무서워서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화장실에서 2시간 동안 세수를 했어요. 이 민영이는. 네. 그러네. 네. 새벽 4시까지 2시간 동안 세수를 한 거예요.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자기가 2시간 동안 화장실에 있었던 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네. 정신을 잃고 딱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그렇죠. 네. 자기가 정신을 잃었을 수도 있고, 자기는 그냥 여기 말하는 거는 그냥 문을 잠그고 세수를 하고 나가니 그 파란 것은 사라졌다. 세수를 2시간이나. 근데 사라졌을 때가 새벽 4시였다. 예. 이거 뭐죠? 홀린 거네요.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홀리면은 시간 감각이 없어지는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홀리면은. 그래서 뭐 나는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시계를 보니까 뭐 한 2-3시간 지나가 있고 분명히 이제 뭐 예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엌에 이제 저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요리를 하고 계셨고 자기는 이제 TV를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2시간 가까이를 계속 칼질을 하시더래요. 도마 위에서. 저 그 얘기 방금 아침 보고 온 그래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근데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상하니까 부엌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눈이 풀린 상태로 정면을 보고서는 칼질을 계속 그냥 도마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칼질 계속 하고 계시더래요. 홀리신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한 2시간 동안 세수를 로션 꼭 발라요. 뭐죠? 뭐지? 피부 많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개그 친 건데. 미안해. 이거 편집해야 되겠다. 당황스러운 개그네요. 그 2시간 동안 이 친구는 세수를 한 거잖아요. 아니, 이거를 의도적으로 지금 알려주려고 이 시간을 쓰신 건지, 그런 것 아니면 이 같아요. 지금 보내신 분도 이거를 미처 생각을 못 하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2시간 동안 세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어서 세 번째 사연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네. 근데 세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네, 이거는 과연 괜찮을까? 나 돌맞지 않을까? 내가 이 사연 꼭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우겼는데. 그래요? 네, 네.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것은 저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야기예요. 고3인 남이는 야자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도중 문자가 왔어요. 남이의 엄마가 급한 일 때문에 많이 늦을 것 같으니까 빨리 자라고 했어요. 그걸 확인하고 5분쯤 뒤에 집에 도착했는데 뭔가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재빨리 부엌칼을 꺼내 불을 켜니 무가 서 있었어요.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예요. 귀여워요. 전 너무 무서운 귀엽네요. 이야기.
친구야 언제 꼭 서울에 한번 오렴. 전 너무 귀여워요. 저 이런 스타일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뒤에 이 친구가 이제 반전. 세 번째는 재미를 우리 네. 재밌으라고 이제 보내준 것 같고 네. 앞에 두 개는 되게 짧잖아요.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끝이 허무하잖아요. 뭔가 결론이 안 나고. 근데 보통 실제 겪은 경험담들은 대부분 이렇지 않아요. 좀 약간 맺음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 맞아요. 실제로 겪으면 그냥 엄청 무서운데 이거를 이야기로 맞아요. 풀면 좀 시덥지 않게 될 수도 사실 있고. 나 누렁이 발 본 것도 이렇게 사연으로 쓰면 나 이거보다 더 짧을 거예요. 그렇죠. 네, 가다가 태어나- 누렁이 발을 봤다.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실생활에서 순간순간 겪은 이야기는 네. 사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광주 친구라고 해도 되죠? 네. 네, 광주 친구. 여기 너무 그 이름 닉네임은 아처. 아처라는 닉네임을 네. 쓰시는 분이네요. 네. 아처님. 그 학업 중에 바쁘신데 네. 이렇게 3개나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저희 방송을 중학생도 듣는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러네요. 되게 이 친구 네. 보고서는 너무 반갑고 네. 제가 제 정신 연령이 딱 중학생이에요. 그래서 네. 딱 중2병스러운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뭐야?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네네. 유튜브로 맨날 무서운 이야기를 네네. 봐요. 쉬는 시간에 제가 쉬는 시간을 네네. 주면 과연 우리 걸 보나. 근데 우리 거 보는 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그래서 아니 어린 학생들은 우리 방송을 아직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렇게 중학생이 보내줘서 그 주변 친구들한테 소문 좀 너무 많이 좋아요. 내줘요. 네, 많이 내 사연 내주세요. 나왔다고. 네. 네. 그리고 그 절교한 친구 네. 지금은 절교했지만 또 금방 화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네. 친구는 절교가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도 민영이가 무서운 이야기 많이 해줬네요. 평소 많이 친하게 지낸 친구 같은데. 네. 그러게요. 네. 맞아. 네. 가까운 이런, 친구였어. 별 네. 얘기 다 해줬잖아. 이런 이야기 네.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랑도 곧 화해하길 네, 기대해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곧 기말고사가 시작되는데 맞아. 준비 잘하세요. 그 꼰대 같은 소리 하면은 네.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가 네. 진짜 평생 가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 제가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도 굉장히 저희 방송을 좋아해 주시는 분인 것 같고 사연을 3개나 보내주셨어요. 이분도 사연 3개 네,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길게 보내주셔서 제가 한번 차례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엄지님, 탄사님, 슬미님. 방송 극초반에 우연히 발견한 후로 지금까지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팟빵에서 너무해라는 닉네임으로 댓글도 가끔 남기고 있습니다. 워낙 스릴러와 공포 분야를 좋아하는지라 오므라를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야기를 읊어주는 형식의 다른 공포 방송과는 달리 정말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떠는 듯한 오므라의 포맷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세 분 다 바쁘실 텐데 꾸준한 업데이트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즐겁고 재밌는 방송 부탁드릴게요. 늘 한결같은 방송 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세 분 다 모두 화이팅팅! 여튼 방송에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짧은 몇몇 사연 보냅니다. 서사에 재주가 없는지라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될지 걱정되네요. 저도 가위에도 눌려봤고 귀신도 몇 번 봤었는데 제 이야기는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일단 패스하고 제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고요. 엄마가 들려주신 외할머니께서 목격한 귀신 이야기예요. 엄마가 어렸을 적, 그러니까 60년대 중후반쯤 당시 할머니께서는 시장에 나무를 팔려 다니셨대요. 장이 열리는 읍내까지는 버스를 타고 30분 정도 걸렸지만 걸어서는 2시간씩 걸리는 거리였고 할머니께서는 늘 버스비를 아끼실 겸 시장에 갈 때 그 2시간씩 되는 거리를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는
늘 아침 해가 뜨기 직전인 깜깜한 새벽녘에 나가셔서 시골이다 보니 가로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해 뜨기 전까지 정말 깜깜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할머니께서는 짐을 이고 어두운 차도를 걸어가시는데 그날따라 늘 걷는 길인데도 유독 너무 무섭더래요. 벌벌 떨면서 한없이 걸어가시는데 차도 넘어 살짝 먼 거리에 있는 한 평야에서 어떤 남자가 밭을 메고 있는 게 달빛의 어스름이 보이더래요. 아니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앞도 안 보일 텐데 밭을 메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람 참 부지런하다 하시면서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면서 걸으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고개 한번 들지 않고 계속 밭을 메고 있었고요. 근데 이상하게 할머니께서 그 남자를 보고 나서 그래 이 시간에도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뭐가 무서워 라고 생각을 하니 갑자기 무서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지셨대요. 그래서 그 밭 가는 남자를 길동무 삼아 읍내까지 걸어가셨고 그날 가져간 나물들을 점심이 되기 전에 다 파셨다고 합니다. 물건을 다 팔고 이번에는 버스를 타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아침에 그 남자를 마주친 곳을 지나갔나 봐요. 할머니께서는 그 남자가 밭을 얼마나 갈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 밭 쪽을 보셨대요. 그런데 그 평야는 밭도 아니고 그러니까 풀이고 뭐고 하나도 없고 밭을 사람이 손으로 갈 수 없는 돌만 굴러다니는 상태의 진짜 말 그대로 돌밭이었다고 해요. 애초에 밭을 맨 흔적조차 없었고요. 그 남자가 그렇게 열심히 밭을 맸는데 그제서야 할머니께서 아침에 목격한 그 남자가 귀신이었구나를 아셨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그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할머니께서는 엄마한테 내가 돈 벌러 갔는데 너무 겁내하니까 조상님이 겁먹지 말라고 사람 모습으로 나와서 안심시킨 것 같다 라며 무섭지만 훈훈한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어른들께서 들려주시는 귀신 이야기는 무섭기도 하지만 옛 전래동화를 듣는 느낌이라 재밌기도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밭 가는 귀신을 봤는데 네. 그게 돌밭이었고 그쵸? 네. 그 남자는 귀신이었다는 돌밭을 도깨비였던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저희 아빠가 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밭에 있는 귀신. 그러니까 그쵸? 밭이 뭔가 밭과 관련된 게 많네요. 은근히. 그러니까요. 오늘 오늘도 은근하게 있었잖아요. 밭과 관련된 게 꽤 네. 있었어요. 이거 과거 이야기고 이거는 60년대 중후반에 겪으셨던 이야기고 지금 아까 그 아천님이 보내주신 사연은 그네. 현재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고 과거고 밭에 뭐가 이렇게 귀신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밭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전래동화를 듣는 느낌인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는. 그쵸? 맞아요. 저번에 아빠가 얘기해줬을 때도 그랬는데 뭔가 공포 이야기는 제가 요즘 이렇게 사연들을 읽어보고 여러 공포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뭔가 진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네요. 귀신들도. 그렇죠. 이렇게 밭 같은 데는 남자 귀신이 네. 있어요. 그쵸? 그때 아빠가 봤던 귀신도 남자라고 했었거든요. 농부 모습. 일하다 죽은 거지. 남자들 평생 이제 그때 그 아버님께서 보신 그 귀신은 예. 뭐랄까 그 뭐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기보다는 그냥 정령 그런 거로 네. 이제 얘기를 했었죠. 네. 이분은 무슨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밭을 메고 있었을까요? 땅에 대한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 사연이 있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분은? 돌밭 밑에 뭔가 예. 아니면 붙여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금 이런 거. 금을 캐고 있다고요? 금을 숨겨놓은 거죠. 가난한 분 아닐까요? 되게 60년대라고 하셨죠? 네. 밭이라도 한번 빈 땅에 개간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호미 들고 가서 했는데 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갑자기 그 땅 하니까 강남 1970이 생각나네. 영화. 그래도 강남 땅이 이제 네, 개발되기 전에 땅에 얘기죠. 대한 집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 그 보다가 못 봤어요.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나. 그래가지고 끝까지 못 봤어. 근데 그 돌밭이 네.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땅값 엄청 올랐잖아요. 여기 다 갈고 이미 건물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은데. 그 땅값 한 적어도 20배는 올랐을 지역이 않았을까요? 나와 있었나요? 아니요. 아. 근데 네. 버스를 타고 가는 길에 있던 밭이니까 그 도로가 당시에. 옆이잖아요. 도로변이네. 이건 야, 끝났네. 이건 노른자지. 이거 알고 보니까 저기 뭐 목동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대박이네요. 네. 목동? 그럼 진짜. 60년대니까 충분히 가능한 그쵸. 얘기죠. 우리 조상님은 네. 아니, 조상님을 둔 네, 자손들은 지금 돈을 많이 만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맞아요. 네. 사실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네. 할머니도 어쨌든, 네. 그 당시에 뭐랄까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물건을 팔러 가잖아요. 네. 나물이요. 나물이요. 나무가 아니라 나물이죠. 네. 나물을 팔러 갈 때는 걸어갔다가 맞아요.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오셨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돈이 없으신 상태에서 야. 무겁게 나무를 들고 갔다가 그러니까요. 올 때는 이제 돈이 좀 생겼으니까 편하게 버스를 타고 오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2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 다니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뭔가 좀 그러네요. 할머니 생각도 나고. 음. 옛날 분들은 많이들 이제 버스비 절약한다고 걸어 다니시고 맞아요. 그랬대요. 네. 저 고등학교 때 버스비 절약하려고 걸어 다녔어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면은 거의 한 4-50분 걸었었어요. 진짜요? 고등학교가. 오. 하긴 저도 그 등교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버스 탔는데 학교할 때는 걸어서 집에 갔어요. 그때 저도 거의 한 50분? 네. 네. 그때 돈 아끼려고 갈 때는 그 집 근처에 사는 친구 네. 아빠가 차로 데려다 줬어요. 근데 거기 낑겨가지고 타고 가고 올 때는 걸어오고 네. 이렇게 한 달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버스비가 340원이었나 400원이었나 아마 그 정도 됐었거든요. 그거를 아껴가지고 당시에 한참 유행했던 그 스타크래프트 밤샘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 버스비를 아껴가지고 네. 진짜 밤을 샜어요. 아, 그걸로? 네, 그걸로. 야, 계속 걸어 다녔으니까 체력도 어느 정도 쌓였을 테고. 와, 근데 밤을 새봤는데 네. 못할 짓이더라고요. 맞아요. 한 새벽 2시 정도 되니까 네. 이게 도저히 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게임하다 보니까 지긋지긋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처음에 그 커스텀으로 하는 있잖아요. 그 스토리 전개하는 네. 거. 캠페인. 네, 캠페인. 그거 좀 하다가 그냥 PC방에서 의자에서 잠들었어요, 그냥. 캠페인 할 정도면 말 다 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네. 나와서 PC방에서 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봉고차 용달차에 네. 그 유리가 크잖아요, 그 사이드 미러가. 네네. 그걸로 내 얼굴을 봤는데 와, 그지가 사람 몰골이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하지 않았죠. 네. 저도 PC방 가서 밤새 봤던 거는 예전에 그 대학생 때 주말에 이제 친구들이랑 술 먹고서는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고 그랬어요. 그냥 술 취한 채로 집에 가면 혼나니까. 그런 적은 몇 번 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나왔어요. 고등학교를. 네. 그래서 학교 앞이 다 밭 이랬어요. 근데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가끔. 네. 걸어가는 경우는 버스를 기다리다 하도 많아서 이제 걸어가면 뱀이 막 나와요. 길에. 그러면 막 노래가지고 뱀 막 애들이 나무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치우거나 막 이랬고, 저희가 밤 11시까지 야자를 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밤 11시까지 이제 야자를 하는데 그게 싫으면 가끔 튀거든요. 네. 그러면 애들이 몰래 딱 나와가지고 막 논을 달려요. 근데 끝없는 논이 펼쳐져 있거든요.
가다가 중간에 선생님이 차 타고 가다가 잡아요. 아니, 심지어 논밭이니까 몸이 다 드러나잖아. 맞아요. 숨길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고. 여름에는 모를 심잖아요. 네. 모가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달려도 선생님한테 잡혀요. 가다가 선생님이 차 타고 가다가 야, 너 어디 도망가면서 잡아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한참 구경을 할 거 아니야. 이거 저 자식 저거 네. 실컷 뛰어라. 근데 근데 슬슬 이제 차 맞아요. 끌고 가서 이제 잡아오고. 근데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무리 달려도 노는 게. 무섭다. 네. 거의 그냥 섬인데요. 그냥 논을 이제 계속 거쳐서 가야지 이제 시내가 나와요. 애들이 시내를 가다가 중간에 얼마나 많이 잡혀서 돌아오는지. 안타까워라. 네. 3분의 2 지점이나 뭐 거의 시내에 다 왔는데 네. 잡히면 네. 네.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주변에 인삼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컬투쇼에 저랑 같은 학교 다녔던 후배가 뽑혀가지고 사연이 한번 나온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도 몰랐거든요. 네.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의 후배였는데 인삼을 맨날 몰래 나 그 사연 들었어, 맞아. 인삼을 몰래 계속 먹다가 걸려가지고 그거 돈 엄청 물어드리고. 네, 인삼을 계속 주기적으로 먹었대요. 그 인삼밭에서. 지나가면서 하나씩 뽑아먹고 그랬나 보네. 저는 인삼밭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은 학교 나오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매우 반갑어요. 나 네. 사연 들으면서 겁나 웃긴 거야, 나 네. 그거. 내가 콜트쇼를 엄청 좋아하는데. 네, 되게 유명한 사연이었어요. 그 막 베스트 뽑히고 뭐 계속 나와요. 그래서 때만 되면. 그때 애들이 난리 났었어요. 야, 우리 후배 누구가 뭐 친한 후배는 아니었는데 전혀 그냥 친한 후배는 아니고 그냥 뭐 후배 정도 있다. 같은 네. 학교 나왔다. 이 정도만 아는 아이인데 예,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진짜 웃겼어요. 이게 학교가 지역에 따라 네. 그 당시에 이제 탈선은 인삼설이잖아요. 네. 이거 순박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되게 아니 어떻게 보면 절도인데. 아니 앞에 아무것도 없고 논밖에 없고 네. 뭐 야자 튀다가 무조건 잡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인삼밭에 가서 그게 걔한테는 일탈이었겠죠. 너무 셀미님 웃겨서. 고등학교 때 어떤 탈선은 뭐였어요? 저는 제일 처음 탈선이 초등학교 탈선. 5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5학년이. 3학년인가 5학년인가? 네. 그때 한번 탈선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친구네 집에 가서 이제 놀다가 네. 집에 가는데 앞에 그 용달차에 계란 실어놓고 네. 팔러 다니는 그 아저씨가 정차에 있는 거예요, 차가. 딱 가는데 갑자기 나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란을 하나를 훔쳤어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반성하면서 계란을 버렸어요. 차라리 드시지. 그리고 왔어요, 집으로. 아이고. 그게 저의 첫 번째 일탈.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랬죠. 네. 되게 착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없었고. 그때 계란 하나 훔친 거. 계란 하나 훔친 네. 거. 엄지님은? 저는 최초의 탈선은 절에서부터 수집벽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이렇게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집착을 하는 게. 그래서 발도 보이고. 네. 맞아. 왜 발이 자꾸 집착하는 거야. 뭐라 해야 되지? 내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제 문방구에서 이걸 사야 되는데 뽑기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500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이제 TV 옆에 이제 돈을 모아놓으셨던 게 있어요. 네. 비상시에 그냥 갖다 쓰라고. 근데 이제 쓰라고 놓으신 거긴 하지만 비상시에 이제 급할 때였지. 근데 제 입장에서는 그게 비상시였거든요. 비상시죠. 네. 500원을 훔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중학생 여러분.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큰 일탈은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그거. 불량학생이구나. 그게 이제 고1 때였을 거예요. 근데 아직도 기억해요. 반장, 부반장, 친구들, 저랑 이제 친했어요. 그래가지고, 몰랐어요, 나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딜 데려가요. 곱창을 사준대요. 그래서 시장에 갔는데, 그 시장이 되게 곱창으로 유명한 시장이에요. 갔는데 이제, 주인 아주머니께
위층으로 올라가라고 복층이었어요 또. 네. 위층 올라가라고 딱 세팅을 해주세요. 그러더니 이 부반장 친구가 이모 저희 그거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하더니 이모님 밑에서 지금 뭐 한참 지났으니까 생수 페트병에다가 네. 소주를 부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장이 있구나. 우리 동네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는 순대촌이 있었는데 예. 지금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이렇게 술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예. 근데 아는 사람 얘기로는 거기 가면은 이제 뭐 사이다병 거기다가 이제 사이다병에 소주 담아서 이렇게 주고 막 그랬다고. 예. 저희는 막 생수 페트병에다가 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는데 예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팀 회식을 할 때 무슨 자연별곡 비슷한 하여튼 그런 이제 네. 뷔페 같은 데를 갔어요. 한정식 뷔페? 그런 데가 되게 비싼 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술을 한 잔 먹어야 되잖아요. 회식이니까. 근데 술이 그냥 소주가 없는 거예요. 안동 소주 이런 거만 맞아요, 엄청 맞아요. 비싼 거. 그렇죠. 한 번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비싸고 막 무슨 양주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나가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그 탄산수 있잖아요. 탄산수 네. 그거 하나랑 소주 몇 병 사가지고 나와서 탄산수 버리고 그 안에다가 담아가지고 가서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니 뭐 할아버지들이 앉아서 이제 술 드시는 거 봤을 때 그때 좀 특이했던 게 스타벅스에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술을 드시는데 스타벅스 텀블러에 소주를 넣어가지고 부르주아네. 되게 있어 보이는데? 너무 쇼킹했어요. 저렇게 스타벅스에 와서 두 분이 네. 스타벅스 텀블러에 소주를 넣어가지고 오셔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진짜 아니, 스타벅스에서 그걸 드셨다고요? 술을? 네. 뉴요커. 깜짝 놀랐어요. 근데 소주에다 커피 섞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요? 네, 약간 그렇게 드셨어요, 그때. 커피랑 소주랑 이렇게 섞어가지고. 에스프레소. 믹스해서 드셨어요. 그래서, 그때,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 소주에다가 저렇게 커피를 먹으면 맛있구나. 그래서 맛있어요. 저렇게 드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시키고, 이제 텀블러에 소주 들고 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타서 드시더라고요. 뭐, 아이리시 커피인가? 그거는 아이리시 위스키에다가 네. 그 에스프레소 이렇게 섞어가지고 하는 그게 아이리시 커피 제가 들은 거 있는데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거 맛있겠다. 완전 신세대 코리안 커피네, 코리안 커피. 그러네요. 할아버지셨어요. 재밌네요. 소주. 자, 텀블러에다가. 네. 그럼 이제 정리하고 제 네. 사연을 다시 이어서 읽을게요. 저 이제 하나 읽었죠?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저희 외숙모께서 말해주신 달걀 귀신입니다. 혼자 시골 밤길을 걸으면 달걀 귀신을 마주칠 수 있다고 하는데 멀리서 보면 그냥 젊은 남자가 춤을 추는 듯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춤추는 남자를 가까이서 보면 눈, 코, 입이 하나도 없고 더 무서운 건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팔, 다리를 무슨 연체동물처럼 비비 꼬면서 걸어오는 거라고 하네요. 정확히 말하면 거의 엉키는 수준으로 팔, 다리를 꼬면서 온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눈이 없는데도 마치 눈이 달려있는 것 마냥 상대방을 빤히 쳐다본다고 합니다. 눈, 코, 입이 없는 얼굴로요. 어렸을 때 이 이야기 듣고 그 달걀 귀신 모습이 상상이 가서 엄청 무서워했어요. 물론 지금 상상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눈, 코, 입 없는 남자가 팔다리를 미친 듯이 꼬면서 날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입니다. 끝입니다. 달걀 귀신 진짜 오랜만이다. 저 달걀 귀신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요? 그 달걀 귀신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저는 막연하게 달걀 귀신, 그냥 달걀처럼 생긴 귀신인가요? 얼굴이 매끈하다는 얘기잖아요. 눈, 아무것도 코, 입이 없어서 없어서. 달걀 표면 같다고. 그래서 달걀 귀신이구나. 인지 알았네. 사람 얼굴이 약간 달걀 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달걀 귀신이라고. 달걀 귀신 진짜 무서운데. 그리고 얼굴 없는 사람이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네. 근데 원래 귀신은 얼굴이 거의 없지 않아요? 아니 형체가? 왜? 보통 우리 귀신 무서워하는 게 얼굴이랑 갑자기 나타나서 그래서 무섭지 않아요?
저는 얼굴이 항상 네. 달걀 글씨처럼 아, 그쵸. 눈, 코, 입이 없고 하였는데. 아, 탄사님 보는 형체가 그렇죠. 네. 아. 저는 한 번도 눈, 코, 입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하얘요. 얼굴인 건 아는데 눈, 코, 입이 없던데. 머리카락은 있고요. 네. 머리카락은 있고 발은 없고 눈, 코, 입은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하얘요. 그러면 뒤에 머리카락 이렇게 헤치면 거기 얼굴 있는 거 아닌가? 소름. 알고 보니까 내가 뒷모습을 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뒤에 근데 가발을 잘못 쓴 거야. 땜빵이 엄청 크네 귀신이. 가발을 잘못 썼다고? 죄송합니다. 네. 아, 민머리. 네. 반대로. 전 몰랐는데 제가 보는 게 달걀 귀신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네. 진짜 많이 보내주셨어요. 친구가 겪으신 네. 일이에요. 네. 말씀드릴게요. 친구 아버님은 청담동 근처 번화가에서 식당을 하셨고, 친구가 자주 아버님 일을 도왔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받고 정리할 때가 보통 새벽 1-2시 사이였고, 그날도 친구와 친구 아버님은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었대요. 정리가 다 끝이 날 즈음 아버님이 숯불 정리를 위해 잠깐 가게 뒤쪽으로 가셨고, 친구는 카운터에 서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뭔가 가게 바깥쪽에서 누가 쳐다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답니다. 참고로 친구네 가게는 건물 모서리에 있었고, 여느 고깃집들처럼 연기가 잘 빠지라고 벽을 모두 여닫이 유리문으로 해놓았습니다. 눈길이 느껴지는 쪽을 슬쩍 쳐다보니 얼굴은 하얗고 머리가 검고 그러한 긴 여자분이 그 유리문 바깥쪽에 진짜 딱 달라붙어서 친구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 여자가 있던 위치는 평소에 쓰레기 봉투를 두는 곳이라서 편하게 꼿꼿이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여자는 그냥 꼿꼿하게 있었대요. 친구가 순간 소름이 끼치면서 몸이 딱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사람은 아닌 느낌이라서. 차라리 자다가 이랬으면 가이다 싶을 텐데 깬 상태에서 갑자기 목격한 거라 더 무서웠다고 하네요. 그런데 친구가 순간 본능적으로 왠지 그 여자가 문이 열려있으면 들어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출입구 쪽을 쳐다보니 문이 닫혀 있더래요. 다행이다 싶어 다시 그 여자 쪽을 슬쩍 보니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이제는 실실 웃기까지 하더랍니다. 그런데 왜 귀신은 어떤 사람이 자신이 보인다는 걸 알면 그 사람에게 붙는다고 하잖아요. 친구가 그 생각이 나길래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고 계속 핸드폰을 보는데 도저히 집중이 되질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슬쩍 그쪽을 쳐다보면 그대로 있고 또 조금 있다가 봐도 계속 웃고 있고 아빠께 전화를 하고 싶어도 손가락이 움직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모든 행동이 슬로우 무비처럼 굉장히 느리게 느껴졌대요. 친구 말로는 거의 20-30분 정도의 시간을 버티다가 너무 힘들고 무서워서 눈물이 날 것 같은 순간 아버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친구가 땀 범벅이 된 채로 벌벌 떨면서 있으니까 아버님이 놀라셔서 너 왜 그러냐고, 뭔 일이 있냐고 하셨고, 친구가 아니 아빠는 왜 이렇게 늦게 오냐, 나 너무 무서웠어 라고 말을 하는데 아버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뭔 소리야, 5분도 안 걸렸구만 이러시더래요. 순간 벙 쪄서 시계를 보니 정말 아버님이 나가신 지 겨우 5분도 안 됐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 얘기해줄 때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는 더 놀라서 그 여자가 있는 쪽을 봤는데 그 여자는 사라진 상태였대요. 아버님께 자초지종 이런 일이 있었다고 벌벌 떨면서 얘기했고 아버님이랑 바로 소금을 가게 여기저기 뿌렸다고 하네요. 하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아버님은 계속 사람 아니었냐고 의아해 하셨는데 친구는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니라고,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의 한기를 잊을 수가 없다며 지금도 그 얘기가 나오면 애가 경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여자분은 왜 친구 가게에 왜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세 분 모두 혹여나 청담동 근처에 가실 일 있으면 조심하세요. 제가 들었던 수많은 무서운 이야기들 중에 가장 신기하고 무서웠던 실화 및 이야기입니다. 비루한 사연이지만 오므라 방송에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전 다시 일하러 가야겠네요. 오므라 그리고 엄지, 탄산, 슬미 모두 다시 한번 화이팅. 그 가게가 무슨 가게였죠? 고깃집이었어요. 고기가 굉장히 드시고 싶으셨나 봐요. 저도 그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기가 느껴졌다고 하니까 배고픈 굶주린 귀신이라는 그쵸. 생각이 드네요. 아, 네, 너무 고기가 안타까운 사연이네 네, 진짜. 너무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닐까. 우리가 뭐 제사나 이런 거 안 해드리면은 뭐 배가 고프시다고 뭐 그런 얘기는 들은 적 있긴 한데. 아니면 네. 그 남자분한테 반한 귀신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무섭네요. 그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거든요. 귀신이 남자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쫓아다니는 게 드라마에 많이 나왔었는데. 소름이네요 진짜. 예. 왜냐면 웃었다고 하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실실. 아, 그런 말 하니까 네. 갑자기 왜 제 어깨? 아니요, 저 지금 머리카락이 깜짝이야. 손에 붙어서 턴다고. 네. 나 어깨 터신 줄 알았어요 네. 지금. 아, 그래요? 아니, 좋아서 쫓아다닌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녔던 귀신 있잖아요. 네.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여자가 생각이 났어. 그 여자 혹시 나 좋아서 쫓아다니는 건가? 하는 생각이. 근데 자꾸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그 귀신도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뭐안 나타난 지 꽤 오래됐는데요. 뭐 이제는 뭐 지금 자꾸 부르는 게 될 수도 맞아요. 있어서. 그런가? 네. 귀신이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니터링을? 쟤 나 아직 안 잊었네. 이러면서. 새끼. 왜 계속 방송에서 날 봐라? 출연료 줄 것도 아니면서. 네. 그래서 어쨌든 아버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귀신이 안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 남자만 몰래 쳐다보고. 근데 네.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네. 굉장히 길게 느껴졌고 아까 뭐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다고 네. 했잖아요. 잠깐 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럴 수도 해요. 있죠. 네. 잠깐 졸아서 그 꿈속에서는 슬로우 모션으로 막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많이 꿈속에서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꿈을 꾸셨을 수도 있겠다. 꿈에서는 그런 적 없어요? 누구랑 이제 싸우는데 네. 쟤는 되게 그냥 평소 같은데 저는 이렇게 느려. 맞아. 전 있는 힘껏 주먹으로 세게 때려도 막 살짝 때리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받은 맞아, 꿈을 많이 꿨었어요. 그래서 꿈 깨가지고 그냥 제가 주먹 한번 이렇게 막 해보고 네. 빠른데? 그래서 그런 적 있었어요. 저는. 저도 그 비슷한 경험 있어요. 달리는데 꿈속에서 달리는데 느려. 네, 몸이 맞아.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네. 그런 경험 다 있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귀신이 나타나면 영화도 잘 된다고 하잖아요. 고깃집도 대박 고깃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좋겠네요. 네. 네.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 청담인가요? 청담 쪽? 네. 조심하라고 고깃집 갈 때.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에 이렇게 사연을 또 3개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쉽지 않은데 네. 일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로 여러 가지 보내주셔가지고 좀 이야기가 풍성해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연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사연이 맞나요? 아니요, 2개 더 있어요. 2개 더 있어요? 네. 짤막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네. 닉네임 김아리닝 님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푹 빠져서 듣고 있는 청취자예요. 뭐 딱히 사연이라고 할 수는 없고 15회 청취 후에 너무 소름 돋아서 보내봐요. 자각몽에 관련해서 탄사님 동생분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정말 많은 경험을 실제로 겪으신 게 맞구나 싶더라고요. 저도 거의 같은 급의 가위 마스터라서요. 그걸 왜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 일정한 조건 하엔 거의 무조건 가위를 자발적으로 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도 많이 해봤는데 가위 중에 보는 무서운 것들은 99% 확률로 머릿속 상상이 만들어내는 거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저는 참고로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도 몇 번 눈 뜬 상태에서 가위 눌려봤는데 그것도 영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뇌에 관한 과학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짧은 경험담 하나 써볼게요.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갔을 때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경지인데 예고도 없는 센 가위가 오는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자각몽이나 시도해볼까 하는 생각에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려는데 이게 자꾸 끼 거리는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저는 정말 하나도 안 무섭고 짜증만 나서 그냥 좀 깨라 귀찮게 라고 궁시렁대는데 그 순간 들리는 소리가 내가 그만할 것 같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후로 절대로 가위나 자각몽이 안 들게 노력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자각몽 루시드 드림 같은 거고요. 진입 방법에 따라서 와일드, 마일드, 딜드 이런 식으로 나뉘어요. 그런 은근히 쉽고 별로 안 피곤한데요. 깊게 들어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높은 곳에서 점프하거나 아름다운 여성분 불러내서 손만 잡아도 심박수가 증가해서 깨어나 버리거든요. 자각몽은 마음의 눈을 뜨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게 필수거든요.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은근히 잡설이 길어졌네요. 죄송해요. 제가 공포라디오 몇천 편은 들은 매니아인데 오무라는 그 중에 제일 마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재미있는 방송인 것 같아요. 친한 사람들의 얘기 같다고나 할까? 기획 의도랑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오래오래 방송해 주시길 바래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프로 가위러께서 네. 전국의 프로 가위러들이 지금 꽤 여기로 있으세요. 네. 여기로 다 모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모 한번 하시죠. 지금 제야의 숨은 고수들이 네. 예, 하나 둘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마일드, 와일드 이게 단계가 있나 봐요. 네. 전 그게 좀 저도 처음 들었는데 되게 딜드는 신기하다. 뭘까요? 딜드, 와일드, 마일드, 딜드 이런 식으로 다닌대요. 신기하다. 네. 이 꿈 그러니까 뇌과학 쪽이랑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직 우리가 뇌과학에 대해서 이해를 잘 그렇죠. 못한대잖아요. 뇌 쪽으로 관련해서. 뇌를 뭐 1%, 2% 쓴다고 그랬나요? 일반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래요? 예, 또 그게 뭐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뭐 30%인가? 뭐 하여간 되게 조금만 쓴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전체를 다 쓰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뇌 부위마다 담당하는 영역이 달라서 그때그때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한 번에 이 뇌를 전체를 활용하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영화들 보면 루시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민식 씨 나오는 거. 네. 거기도 뇌를 100%다 쓰니까 무슨 신처럼 막 이렇게 네. 공중에서 정보를 얻잖아요. 네, 신처럼 바뀌고 네. 그거 말고 잘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거는 이제 알약을 먹으면 뇌 활용도가 엄청 높아져서 알아. 주인공이 브래들리 쿠퍼였나? 맞아요. 브래들리 네. 쿠퍼. 그것도 있었고요. 네. 너무 부러웠어요. 그거 보면서. 이게 리미트리스였나? 그런 비슷한 맞아요. 리미트리스 맞아요.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근데 이제 그 약을 먹고서는 IQ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올라가요. 뇌를 전체를 쓰고 그러면서 이제 주식으로 돈을 많이 돈을 엄청 벌고 머리 좋으면 근데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건가? 그렇죠. 머리 좋으면 뭐 돈 벌 수 있겠죠. 나는 머리가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아무튼 이 가위로 프로 가위로께서 보내주셔서. 네. 근데 이분도 네. 뇌 과학 이런 거로 이제 과학적인 어떤 현상이다. 많이 찾아보신 것 같아요. 했는데 마지막에 이 센 가위는 이게 귀신인 것 같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거기서 무서워서 이제 다시는 이제 가위나 이런 거 실제로 자기가 직접 들어가진 않는다고 하셨는데. 네.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렸잖아요. 내가 그만할 것 같아. 이렇게. 전 제 동생이 지금 이렇게 눌리는 편이고 너무 심하게 눌리다 보니까 이제 제 동생은 너무 피곤해요. 거의 전 깜짝 놀랐어요. 계속 옆에 있으면 계속 잠만 자요. 설잠을 자요. 같이 태국 여행 갔는데
비행기 이착륙할 때도 자는 거예요. 원래 그때는 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도 걔가 원래 뭐 차만 타도 잠을 자는데 이착륙할 때도 안 깨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라 졸업 시즌인데 동생이 이제 취업 준비도 해야 되는데 이제 엄마는 엄청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 요즘 방안을 찾고 계세요. 어디 가봐야 되겠다고 지금. 이 애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귀신이라면 이거 떼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동생이 부모님 이제 입장에서 걱정하실 네, 만해요. 엄청 걱정하는 거예요. 요즘 저한테 맨날 전화하면 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뭐 들었어? 뭐래? 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도 계속 전화하면서 동생한테 도대체 너를 그 가위 눌리는 애가 누구냐? 물어봤더니 남자, 여자 막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누른다고. 매번 다르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요. 진짜 무슨 점집이라도 찾아가 봐야 되나. 귀신이 붙어서 제 동생을 계속 괴롭히는 게 아닐까. 일상생활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큰일이죠. 네. 제가 생각해도 일상생활 그냥 잠이 많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같이 여행을 가보니까 진짜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행 가서도 잠깐 벤치에 앉으면 자요 그냥. 너무 심각해요. 기면증은 또 아닌 것 같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못 자요. 계속 틈틈이 자나 봐요. 네, 가위를 눌리고 나서부터는 제대로 잠을 계속 평생 못 잔 거예요. 아유, 그거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약간 엄마 생각엔 가위 눌리는 걸 떠나서 잠을 항상 깊게 못 자니까 피로가 계속 누적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아닐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위 잘 눌리시는 분들 그리고 가위 막 조종할 수 있는 분들끼리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여가지고 대책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보면 그쵸. 서로 간에 노하우도 공유하고 해서 불편한 부분은 좀 조정하고 이런 네. 것도 솔직히 가능하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네. 해보네요. 각자 경험담 가지고 데이터가 축적되면 엄청날 것 같은데. 네이버에 카페 하나 만들어 볼까요? 가위 포럼 이런 거 해가지고 프로 가이러들 모여라 해가지고 카페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좀 정보 교육 같은 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괜찮네. 괜찮죠? 네.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각자 자기만의 방법이 있잖아요. 제가 생각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카페 운영지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가위 눌리 그리고 그 카페를 만들고 네. 가위 눌린 사람들끼리 모여서 방송을 하면 어떨까요? 오무라의 오. 연장선으로 가죠. 뭐. 네. 오무라 가위 카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방송 하나 내야 될까 봐요. 그럴까 프로 봐요. 가이러. 제목은. 프로 가위로. 네. 자, 오늘의 진짜 마지막 사연 엄지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소개를 해드릴게요. 익명으로 보내주셨고요. 뭐, 지메일로 보내주시다 보니까 뭐 닉네임이 앞에 있긴 한데 이제 따로 언급이 없으셔서 예, 익명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금 늦게 오므라를 알게 되어 지금 열심히 정주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위 눌림에 대해 듣고 있는데 제가 경험하는 것도 가위인가 싶어서 이메일을 보내봅니다. 또 가위네요. 반가워요. 자려고 누운 상태에서 약간 이명처럼 아주 먼 곳에서 조용히 삐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제 머릿속이 저려와요. 무릎 꿇고 있다가 일어나면 갑자기 피가 통하면서 나는 저림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서서히 삐 소리와 함께 머리를 꽉 채우면서 속 안에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몸도 뭔가에 묶인 듯이 안 움직여지고 그냥 이러다가 내 머리가 터지겠다 싶을 정도로 소리와 저림이 계속돼요. 꽤 오래전부터 1년에 한두 번씩 겪는 일인데 이건 뭘까요? 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소리가 작았다가 점점 커지는 거는 제 동생이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소리적인 면에서 있어서는 가위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머리가 저릿저릿해진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그건 저도 안 겪어본 일이라 그 가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아까 소리적인 면에서는 네네. 제 동생이랑 좀 패턴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고. 머리가 지끈지끈한 건가요? 머리가 이렇게 쩌릿쩌릿? 네. 뭘까요?
제 동생도 삐 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웃긴다. 이게 가위 눌림이 유사한 공통점이 그러니까요. 몇 가지가 꼭 있어, 이거에. 네, 보면은. 맞아요. 신기하다. 진짜 너무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네. 뭔가 한편으로는 위안이 돼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그런 뭔가 유대감 같은 게 느껴지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 당을 하나 만들어요. 가위당. 네, 가위당. 그리고 온 국민의 수면을 위하여. 숙면을 위하여 우리는 네. 그 당의 슬로건이죠. 국민의 숙면을 위하여. 네. 와. 가위 눌리신 분이 이렇게 많다는 거를 저는 네. 이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음. 주변에서 찾기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위를 그쵸. 한 번씩은 눌려봐도 이렇게 좀 자주 눌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얘기할 기회도 없죠. 네. 그런 얘기를 굳이. 네. 맞아. 근데 이 방송을 하면서 생각보다 가위에 고통받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점이 좀 저한테는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세요. 가위 우리 물리쳐봅시다. 가위 눌리는 거 댓글로도 네. 많이 남겨주시면 네. 네. 이 전국에 흩어져 계신 프로 가위러들 네. 여러분 모여주세요. 좀,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네. 대댓글로 네. 또 해결 방안도 네. 좀 써주시고 서로. 네. 가이러분들 모든 연락망을 총동원해서 저희 오므라 게시판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저는 제 동생 때문에 진짜 저도 걱정이거든요. 저보다 더 심하니까. 저는 요즘에 다시 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확실히 피곤하거든요. 제 동생이 이제 취업을 해야 돼서 여러분 해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노하우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제 동생이 많이 눌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자는 거 말고는 딱히 어떤 방안이 있진 않거든요.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제 동생이 꼭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짜 다양한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해봐서 정말 즐거웠던 것 네. 같아요. 네. 사연이 뭐 다 내용이 다 다르니까 네. 네. 우리 후토크도 네. 이런저런 얘기 진짜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오늘. 맞아요. 재밌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녹음 시간이 다 끝나서 이제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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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네.